国一个弹丸小国，它为什么能够打造出如此强悍的韩流文化？ 중국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려는 강연이 진행 중인데 한 여성이 등장해 뜬금없이 한류 문화를 꺼내며 소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到1个亿人口的国家，电影制作水平为什么是亚洲领先的？你们不要否定啊！ 이 언니 말하는 게 세네요.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한국이 아시아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K 콘텐츠를 언급하는데요. 前几年韩国有一部影片叫《寄生虫》，拿了奥斯卡奖，还拿了金球奖。然后去年有一部影片《鱿鱼的游戏》，全球刷爆上百亿的播放量。 그러면서 한국이 대단한 이유가 제작을 할 때부터 세계 시장을 노리고 만들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릴 줄 안다고 하죠. 所以他们一开始就没把自己的市场定位于国内市场。 그러면서 한국은 소재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창작을 한다며 자국의 현실을 돌려가죠. 什么贫富差距呀、阶层固化呀、不敢触及的题材，他都敢去拍。 이 언니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꾹! 이 중국인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I'm now in a shopping mall, and inside this shopping mall, there's a Korean style street. I feel like I'm really in Korea. You just can't imagine how much Indonesian young people love K-pop. Do you guys support them learn K-pop dance? We will support them. Who is your favorite Korean idol? EXO, Red Velvet, EXO, NCT and EXO. Do you know any Chinese singers or stars? I don't No? I know. No? The spread of K-pop has also greatly enhanced South Korea's global influence. At the same time, Korean has also become one of the most studied languages in the world. 이제 중국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나는 처음 한국 문화를 마주했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별 기대가 없었다. 유럽에서 자란 나에게 한국이란 김치와 강남 스타일 정도가 전부였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보내준 드라마 한 편이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처음엔 그냥 한 편만 보자고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새벽 3시였다. 내가 새벽까지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니 정말 나조차도 충격적이었다. 그 드라마 속 주인공은 슈퍼히어로도 아니었고 마법을 쓰지도 않았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데 이 사람이 겪는 사건들이 어찌나 리얼하고 흥미진진한지 나는 내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울고 웃으며 몰입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한국 드라마는 내 생활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한 편만 더 보고 잘 거야라는 거짓말을 나 자신에게 반복하며 밤을 새는 게 일상이 됐다. 그러다 드라마뿐 아니라 한국 영화와 K-팝까지 탐닉하게 됐는데 특히 아이돌 그룹의 칼군무를 처음 봤을 땐 정말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모든 멤버가 하나의 몸처럼 움직일 수 있지? 혹시 그들은 인간이 아닌 로봇일까 하는 우스운 생각까지 했다. 나는 K-팝에 빠져들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의 놀라운 창의성과 자유로움에 매료되었다.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댓글, 이거, 알림 설정 아님, 따따, 부탁해요. 뿌띠까지. 이런 한국 문화의 매력을 알아가던 중 중국의 콘텐츠도 궁금해져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것이 웬걸 중국 드라마를 보고 있자니 왠지 마음이 답답해졌다. 스토리는 비슷비슷했고 소재나 표현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감시하며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라고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 드라마 제작자는 혹시 정부 직원인가? 라고 농담처럼 생각할 정도였다. 반면 한국 콘텐츠는 자유로운 소재, 예상치 못한 전개, 그리고 감정을 자극하는 디테일한 표현들이 넘쳐났다. 그래서 한류가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무제한 자유 때문이 아닐까 하고 혼자 결론 내리기도 했다. 그렇게 재미있게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를 비교하다가 어느 날 인터넷에서 웃지 못할 기사를 발견했다. 중국이 김치를 자기네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파오차이가 김치다라며 우기는 모습을 보고 나는 폭소했다. 더 황당했던 건 중국이 한복까지 자신들의 전통 의상이라고 주장한 사실이었다. 솔직히 말해 한복 입고 춤추는 블랙핑크 영상을 보면서 부러워하다가 그만 자기네 거라고 하고 싶어진 게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들었다. 이쯤 되니 중국이 왜 이러는지 궁금해졌다. 조사해보니 결국 이런 황당한 문화 공정은 중국의 문화적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국 문화가 글로벌하게 성공하니 중국도 어떻게든 한몫 끼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사실상 중국은 나도 좀 잘나 보이고 싶다라는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었던 셈이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진짜 이유는 명확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근면했고 무엇 하나라도 대충 하는 법이 없었다. 내가 한국에서 여행하며 경험했던 작은 식당 하나만 봐도 그렇다.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오자 사장님이 죄송하다며 2배나 많은 음식을 가져다 줬다. 아니, 이러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농담하니 사장님은 밝게 웃으며 망하더라도 맛없다는 소리는 듣기 싫어서요 라고 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런 완벽주의와 끈기가 바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한국 문화의 핵심이라는 걸 말이다. 결국 한국 문화는 그 어떤 나라도 따라하기 힘든 독창성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이제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걸 넘어서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아마 중국도 곧 이 진실을 인정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 중국 여러분, 이제 그만 문화 공정을 멈추고 우리와 함께 K-드라마나 즐겁게 보면서 친구가 되는 게 어떨까요? 나는 처음 한국 문화를 마주했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별 기대가 없었다. 유럽에서 자란 나에게 한국이란 김치와 강남 스타일 정도가 전부였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보내준 드라마 한 편이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처음엔 그냥 한 편만 보자고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새벽 3시였다. 내가 새벽까지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니 정말 나조차도 충격적이었다. 그 드라마 속 주인공은 슈퍼히어로도 아니었고 마법을 쓰지도 않았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데 이 사람이 겪는 사건들이 어찌나 리얼하고 흥미진진한지 나는 내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울고 웃으며 몰입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한국 드라마는 내 생활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한 편만 더 보고 잘 거야라는 거짓말을 나 자신에게 반복하며 밤을 새는 게 일상이 됐다. 그러다 드라마뿐 아니라 한국 영화와 K-팝까지 탐닉하게 됐는데 특히 아이돌 그룹의 칼군무를 처음 봤을 땐 정말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모든 멤버가 하나의 몸처럼 움직일 수 있지? 혹시 그들은 인간이 아닌 로봇일까 하는 우스운 생각까지 했다. 나는 K-팝에 빠져들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의 놀라운 창의성과 자유로움에 매료되었다. 이런 한국 문화의 매력을 알아가던 중 중국의 콘텐츠도 궁금해져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것이 웬걸 중국 드라마를 보고 있자니 왠지 마음이 답답해졌다. 스토리는 비슷비슷했고 소재나 표현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감시하며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라고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 드라마 제작자는 혹시 정부 직원인가? 라고 농담처럼 생각할 정도였다. 반면 한국 콘텐츠는 자유로운 소재, 예상치 못한 전개, 그리고 감정을 자극하는 디테일한 표현들이 넘쳐났다. 그래서 한류가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무제한 자유 때문이 아닐까 하고 혼자 결론 내리기도 했다. 그렇게 재미있게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를 비교하다가 어느 날 인터넷에서 웃지 못할 기사를 발견했다. 중국이 김치를 자기네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파오차이가 김치다라며 우기는 모습을 보고 나는 폭소했다. 더 황당했던 건 중국이 한복까지 자신들의 전통 의상이라고 주장한 사실이었다. 솔직히 말해 한복 입고 춤추는 블랙핑크 영상을 보면서 부러워하다가 그만 자기네 거라고 하고 싶어진 게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들었다. 이쯤 되니 중국이 왜 이러는지 궁금해졌다. 조사해보니 결국 이런 황당한 문화 공정은 중국의 문화적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국 문화가 글로벌하게 성공하니 중국도 어떻게든 한몫 끼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사실상 중국은 나도 좀 잘나 보이고 싶다라는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었던 셈이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진짜 이유는 명확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근면했고 무엇 하나라도 대충 하는 법이 없었다. 내가 한국에서 여행하며 경험했던 작은 식당 하나만 봐도 그렇다.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오자 사장님이 죄송하다며 2배나 많은 음식을 가져다 줬다. 아니, 이러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농담하니 사장님은 밝게 웃으며 망하더라도 맛없다는 소리는 듣기 싫어서요 라고 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런 완벽주의와 끈기가 바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한국 문화의 핵심이라는 걸 말이다. 결국 한국 문화는 그 어떤 나라도 따라하기 힘든 독창성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이제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걸 넘어서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아마 중국도 곧 이 진실을 인정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 중국 여러분, 이제 그만 문화 공정을 멈추고 우리와 함께 K-드라마나 즐겁게 보면서 친구가 되는 게 어떨까요? 나는 처음 한국 문화를 마주했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별 기대가 없었다.
유럽에서 자란 나에게 한국이란 김치와 강남 스타일 정도가 전부였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보내준 드라마 한 편이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처음엔 그냥 한 편만 보자고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새벽 3시였다. 내가 새벽까지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니 정말 나조차도 충격적이었다. 그 드라마 속 주인공은 슈퍼히어로도 아니었고 마법을 쓰지도 않았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데 이 사람이 겪는 사건들이 어찌나 리얼하고 흥미진진한지 나는 내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울고 웃으며 몰입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한국 드라마는 내 생활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한 편만 더 보고 잘 거야라는 거짓말을 나 자신에게 반복하며 밤을 새는 게 일상이 됐다. 그러다 드라마뿐 아니라 한국 영화와 K-팝까지 탐닉하게 됐는데 특히 아이돌 그룹의 칼군무를 처음 봤을 땐 정말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모든 멤버가 하나의 몸처럼 움직일 수 있지? 혹시 그들은 인간이 아닌 로봇일까 하는 우스운 생각까지 했다. 나는 K-팝에 빠져들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의 놀라운 창의성과 자유로움에 매료되었다. 이런 한국 문화의 매력을 알아가던 중 중국의 콘텐츠도 궁금해져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것이 웬걸 중국 드라마를 보고 있자니 왠지 마음이 답답해졌다. 스토리는 비슷비슷했고 소재나 표현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감시하며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라고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 드라마 제작자는 혹시 정부 직원인가? 라고 농담처럼 생각할 정도였다. 반면 한국 콘텐츠는 자유로운 소재, 예상치 못한 전개, 그리고 감정을 자극하는 디테일한 표현들이 넘쳐났다. 그래서 한류가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무제한 자유 때문이 아닐까 하고 혼자 결론 내리기도 했다. 그렇게 재미있게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를 비교하다가 어느 날 인터넷에서 웃지 못할 기사를 발견했다. 중국이 김치를 자기네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파오차이가 김치다라며 우기는 모습을 보고 나는 폭소했다. 더 황당했던 건 중국이 한복까지 자신들의 전통 의상이라고 주장한 사실이었다. 솔직히 말해 한복 입고 춤추는 블랙핑크 영상을 보면서 부러워하다가 그만 자기네 거라고 하고 싶어진 게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들었다. 이쯤 되니 중국이 왜 이러는지 궁금해졌다. 조사해보니 결국 이런 황당한 문화 공정은 중국의 문화적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국 문화가 글로벌하게 성공하니 중국도 어떻게든 한몫 끼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사실상 중국은 나도 좀 잘나 보이고 싶다라는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었던 셈이었다. 이 문화 공정을 보면서 나는 점점 더 흥미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도대체 중국은 왜 한국의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는 걸까? 단순한 열등감 때문일까? 아니면 진심으로 자기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걸까?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여러 중국 포럼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 문화를 흠모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면서도 속으로는 한국 콘텐츠는 왜 이렇게 재미있을까? 한국 드라마의 완성도는 정말 놀랍다 같은 이야기를 몰래 하고 있었다. 나는 이런 글을 보면서 웃음을 참기 힘들었다. 중국 정부가 아무리 한국 문화를 통제하려 해도 중국 사람들마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매력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결국 중국 정부의 문화공정 시도는 오히려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더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역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결국 한국 문화는 그 어떤 나라도 따라하기 힘든 독창성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이제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걸 넘어서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아마 중국도 곧 이 진실을 인정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 중국 여러분, 이제 그만 문화공정을 멈추고 우리와 함께 K-드라마나 즐겁게 보면서 친구가 되는 게 어떨까요? 나는 처음 한국 문화를 마주했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별 기대가 없었다. 유럽에서 자란 나에게 한국이란 김치와 강남 스타일 정도가 전부였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보내준 드라마 한 편이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처음엔 그냥 한 편만 보자고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새벽 3시였다. 내가 새벽까지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니 정말 나조차도 충격적이었다. 그 드라마 속 주인공은 슈퍼히어로도 아니었고 마법을 쓰지도 않았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데 이 사람이 겪는 사건들이 어찌나 리얼하고 흥미진진한지 나는 내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울고 웃으며 몰입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한국 드라마는 내 생활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한 편만 더 보고 잘 거야라는 거짓말을 나 자신에게 반복하며 밤을 새는 게 일상이 됐다.
그러다 드라마뿐 아니라 한국 영화와 K-팝까지 탐닉하게 됐는데 특히 아이돌 그룹의 칼군무를 처음 봤을 땐 정말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모든 멤버가 하나의 몸처럼 움직일 수 있지? 혹시 그들은 인간이 아닌 로봇일까 하는 우스운 생각까지 했다. 나는 K-팝에 빠져들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의 놀라운 창의성과 자유로움에 매료되었다. 이런 한국 문화의 매력을 알아가던 중 중국의 콘텐츠도 궁금해져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것이 웬걸 중국 드라마를 보고 있자니 왠지 마음이 답답해졌다. 스토리는 비슷비슷했고 소재나 표현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감시하며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라고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 드라마 제작자는 혹시 정부 직원인가? 라고 농담처럼 생각할 정도였다. 반면 한국 콘텐츠는 자유로운 소재, 예상치 못한 전개, 그리고 감정을 자극하는 디테일한 표현들이 넘쳐났다. 그래서 한류가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무제한 자유 때문이 아닐까 하고 혼자 결론 내리기도 했다. 그렇게 재미있게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를 비교하다가 어느 날 인터넷에서 웃지 못할 기사를 발견했다. 중국이 김치를 자기네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파오차이가 김치다라며 우기는 모습을 보고 나는 폭소했다. 더 황당했던 건 중국이 한복까지 자신들의 전통 의상이라고 주장한 사실이었다. 솔직히 말해 한복 입고 춤추는 블랙핑크 영상을 보면서 부러워하다가 그만 자기네 거라고 하고 싶어진 게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들었다. 이쯤 되니 중국이 왜 이러는지 궁금해졌다. 조사해보니 결국 이런 황당한 문화 공정은 중국의 문화적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국 문화가 글로벌하게 성공하니 중국도 어떻게든 한몫 끼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사실상 중국은 나도 좀 잘나 보이고 싶다라는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었던 셈이었다. 이제 한국 문화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한국인들은 작은 일도 대충 하지 않았고 모든 일에 철저한 완벽주의와 엄청난 끈기를 보여줬다. 한국에서 직접 본 작은 가게의 사장님조차 늦게 나온 음식이 미안하다며 덤으로 더 가져다 주었다. 망해도 좋으니 맛없다는 소리만큼은 듣기 싫다는 그의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었다. 나는 이런 한국인들의 특성을 보고 한국 문화의 성공이 단지 운이 아닌 노력과 진정성의 결과라고 확신했다. 나는 이제 한국 문화의 팬을 넘어 진정한 응원자가 되었다. 중국도 언젠가는 이 진실을 깨닫고 인정할 날이 오길 바란다. 그러니 중국 친구들, 더 이상 이상한 문화 공정은 멈추고 함께 K-드라마나 즐기면서 진짜 친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